네, 안녕하세요. 자, 다들 먼 길 오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먼 길을 따라서 왔어요. 저 어디서 왔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진주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데만 10시간이 걸려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만큼 고생해서 이 순간을 느끼려고 왔으니까 저랑 같이 중요한 얘기, 특히 합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서 성공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계기였어요, 저한테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작년 2016년이었죠.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시험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보통 시험을 많이 치렀지만 작년처럼 굉장히 시험에 대해서 불안하고 기다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 발표가 나는 날, 그 전날부터 잠을 설치고 그 모니터 앞에 서서 계속 기다렸죠. 버튼 눌렀습니다. 근데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딱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제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뭐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랬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계속 다른 짓을 하다가, 짓이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짓을 했어요. 막 놀러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 합격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곽상빈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붙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회계사 시험도 붙으셨네요.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붙으셨네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쓰자마자 인터뷰가 꽤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응했고, 거기서 제 어릴 때부터 이야기들을 거기서 공개를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천재다. 시험 30개 붙었고, 이건 원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반응은 저 나쁜 놈. 우리 수험생의 적. 저렇게 시험을 너 때문에 한 명 떨어졌다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고요. DC 인사이드 갤러리 중에 공무원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직도 글이 남아있어요. 곽상빈 타도하라. 이제 계속 시험을 보니까 수험생들이 되게 지쳐있죠. 그 상태에서 저를 보고서 반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곽상빈 이 사람 근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자기 방법이 저렇게 좋으면 남들한테 공개해야지. 그때부터 저는 블로그에다가 제 방법을 하나 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제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특히 비밀 댓글로 야 이게 다냐 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자세한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내 블로그 조회수 몇십 개도 안 되는데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시험 때문에 아니면 자기 인생에 그 커다란 산인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려서 이 사람들 좀 속 시원하게 해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재라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었는데 많이들 그 보도의 맹점은 뭐냐면 전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보도의 맹점이 뭐냐면 저를 너무 미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진짜 본 모습, 제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오픈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10번이나 수정을 거치면서 제 진짜 본심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 솔직한 이야기를 오늘 이 순간에도 들을 수 있고 이 책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강연은요. 지금 여기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 어린이들이 와 계시네요. 저기 어린이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아, 3학년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초등학생하고 중2입니다. 근데요, 저 친구도 이따가 질문할 기회를 좀 따로 드릴게요. 자,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시험들 지금까지 직면을 해왔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수많은 관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꼰대잖아요. 맞죠? 이거 따라해보세요. 이러면서 막 무조건 내가 옳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 꼰대 이러면서 다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적인 측면, 그러니까 생각이나 심리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이라는 게 있죠. 공부는 사실 이런 심리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 얘기를 드리고요. 또 여기에 앉아 계신 하나하나 분들이 앞으로 시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뭔가 앞에 서서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야 될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강연을 마칠 겁니다. 오늘 순서는요, 이거 제가 짜봤는데 사실 저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왜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나도 적용하면 진짜 저 사람이 했으니까 저 사람 그러고 신이 아니잖아요. 합격이 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요, 저도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다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게요. 그리고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구나. 피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본심을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저는 원래는 열등생이었습니다. 열등생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 지금 이 강연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게 오늘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챙겨가자 해서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필요한 비법, 그리고 여기 애기들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맞죠? 그래도 이거 한번 나중에 아, 그때 들었구나 하고서 학교 시험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교 1등 한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 여기서 저는 누구일까요? 맨 왼쪽이죠? 지금 얼굴이랑 봤을 때 맞죠? 저 몇 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보단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가. 자, 맨 왼쪽 손 들어보세요. 긁으신 거죠? 손 든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설마 이분?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저게 한 17년 전 이야기예요. 저를 이해하셔야 제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었어요. 여성 한 명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45kg에서 50kg 정도가 더 쪘었던 상태예요. 지금 70kg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과거의 저죠. 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거 아세요? 벤자민 버튼의 뭐 시간 거꾸로 간다 뭐 봤죠?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랑 마주쳤을 때 넌 누구냐 이럴 것 같아요, 서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이 사진 보세요. 엄청 표정이 안 좋죠? 찌들어 있었고, 첫째로. 두 번째로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이기고자 머리 보세요. 염색을 하고요. 저것 보세요. 굉장히 화려한 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화려한 거였습니다. 화려한 색깔로 치장을 했어요. 그리고 허리둘레가 43이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 화려한 치장으로 이 금색 빛깔로 이걸 가려놨습니다. 자, 이러고서 어떤 거를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애들 불러서 때리는 거였죠. 깡패였어요, 사실. 여기 옆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지만 다 외국에 가 있어서 증언은 못하겠지만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떠는 애들 있죠. 어이, 병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너 이리 와봐. 야, 빵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야, 빵이 이게 뭐야? 이게 햄이 안 들어갔잖아. 맨날 그렇게 하는 깡패였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이 됐어요. 어느 날. 그거는 중학교 2학년이었죠. 저는 그 전에 많은 뭐 장사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건 생략할게요. 그 제 책에 있으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건 여기서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딴 데 가면 이미 찍고 있네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 여자친구만 보면 굉장히 막 가슴이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왠지 거울 계속 보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가 중학교 2학년 마칠 때쯤 그 친구가 저를 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계속 피했어요. 여러분들 피하고 싶죠, 사실. 그래서 제가 다가가면 다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거의 그 수준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 만화 영화 좋아하죠? 네. 일요일 날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디즈니 만화 동상 그거 아세요? 그걸 봤는데 거기 미녀와 야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녀와 야수를 봤는데 거기에 야수가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거기에서 감명을 받아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어요.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야수에서 멈춰 있겠구나. 굉장히 찌질하고 굉장히 못생기고 게다가 거대하기만 한 사람들한테 혐오감만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살을 빼자. 두 번째 미션은 뭔가 사람다운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두 개였어요.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첫째로 살 빼는 거 해보셨어요? 살 빼는데 필요한 거 공부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가 중요하고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셋째로 방법이 중요한데요. 넷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에요.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굶어야 돼요. 하루만 굶어서 나 뺐어 이거 아닙니다. 20kg 빼려면요 지속적으로 굶어야 돼요. 전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굶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살을 뺐다. 살을 뺐으니까 그때 당시에 살 빼면서 뭘 느꼈냐면요. 나는 열등감을 하나를 해소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를. 근데요,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성적 욕구를 가지고서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해요.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열등감 갖고 있어요. 믿기 싫죠? 갖고 있어요, 당신도. 자, 열등감이라는 건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열등감을 느끼고요. 전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등감 느끼죠. 그리고 훨씬 더 저보다 당당한 사람 앞에서도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열등감, 아까처럼 저는 열등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하죠. 에이, 이리 와, 이 새끼들 나보다 힘 약하지, 너 꺼져. 막 약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둡게. 아니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나를 세상에 증명시키고 뭔가 칭찬을 듣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또 계속 그런 피드백, 외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지금 여태까지의 역사 중에 아주 짧은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친구들도 다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친구보다 내가 포카리선이 조금 더 적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용돈을 조금 덜 줄 수도 있어요. 친구보다. 그런 걸로도 열등감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오히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현재의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제 31살이에요. 예, 30을 넘긴 저는 옛날에 저랑 조금 다릅니다. 일단 뭐가 달라요? 외모가 좀 다르고요. 스펙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요, 이번에 책을 냈는데 이 책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걸 공유하려고 왔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처음에 수능을 준비해야겠다는 계기 같은 것도 사실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어떤 실패냐면 어떤 실패일 것 같아요? 연애요? 아니요. 그때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사업을 했습니다. 16세에 벤처 사업을 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좀 가난했어요.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사업 여러 번 이렇게 도전하다가 또 망하고 한 4번, 5번 망하다 보니까 그냥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이 좀 어렵고 우리 이 서울시에서 5대 할렘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5대 할렘가. 죄송해요.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 구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상계동에 끝자락 뭐 있어요. 다 가봤습니다. 2군데 살았어요. 사실 5대 할렘가 중에 2군데 살면서 저는 교육을 받긴 좀 힘든 환경이었어요. 주변에 학원이 있어야 학원을 가죠. 대신에 저는 저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의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공부는 열나 못해.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찾은 게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업하면 난 인정해주겠지, 누군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뭔가 야, 그래,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실제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은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된 것도 난 다른 공부 못하겠는데 컴퓨터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해서 특허도 내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16살짜리가 여기 친구들도 나중에 사업할 생각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줄 테니까. 16살짜리가 창업을 해서 벤처 창업 대전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 카이스트랑 포항공대 학생들도 있었는데 당당하게 제가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뜨자마자 항상 인생은 오르막길의 정점에 서면 항상 꺾여서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망했습니다. 사업이. 고등학교 그것도 2학년 말에 요거 1학년 때 창업했거든요. 바로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사업은 시스템 막 기계가 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굴리는 거예요. 영화 보시면 종해전쟁 보셨어요? 얼마 전에 혹성탈출. 거의 원숭이들끼리도 싸워요. 후후 이러면서 걔들 막 말하면서 시저 하면서 막 배신하죠. 똑같아요. 저도 다른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래서 다 나갔어요. 저는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5년 동안 준비하고요. 수능을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저는 실업계 갔거든요. 상고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고3을 맞이하면요. 어떤 생각 들냐면 죽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야, 나 조용한 데 가서 죽을까? 아니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는 곽상빈다 하고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쨌든 저는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상황에서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상당한 욕구가 있었어요.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열등감을 극복하자. 그때 택했던 게 취업을 해야겠다.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IBM에 취업이 된 친구가 있어요. 고3 되기 직전부터 자격증을 땄어요. 어떤 자격증이었냐면 CCNA와 MCSE 등등 그 빌 게이츠가 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면 시스코라는 데서 해킹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따면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자격증 어떻게 따야 돼 하고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 학원 다닐 돈 많이 없지? 오, 나 돈도 아깝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취업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주는 이 문제집 10권 줄 테니까 이 10개를 딸 수 있는 문제집이야. 그래서 너 이거 중에 따고 싶은 거 하나만 따봐, 일단. 그래서 10권을 저한테 제본을 줬어요. 전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안 나갔어요. 방학이었어요. 그때 겨울방학이었는데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나를 알아보고 비난할까봐. 이렇게 하다 망했잖아요. 비난할까봐 안 나갔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나가서 할 게 없었어요. 여기 친구들 할 게 많죠? 그 행복한 거예요. 놀아본 사람들이 더 잘 놀아요. 전 사업하느라 그렇게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놀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갖고서 집 밖에 안 나가고 일단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첫 공부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만해요, 두께가. 그래서 그 책을 놓고서 몇 문제 되지? 딱 봤어요. 내용만 빼고 문제만 봤어요. 문제만 세봤더니 1000문제 정도 돼요. 한 권당. 그래서 이거 1000문제 언제 다 푸냐? 근데 듀데이트는 봤더니 우리가 미국 시험은 신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을 봤더니 3주 뒤에요. 헐? 3주 동안 공부해서 이게 될까? 그것도 영어로 돼 있어요. 어머,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자격증은 따야 되고, 그리고 나는 취업은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내 자아가 다 파괴돼서 없어질 것 같고, 그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어린이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저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자 해서 제가 썼던 방법이, 지금도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제가 썼던 방법은 그냥 문제 보고 답을 외우자였어요. 뭐라고요? 문제 보고 답을 외우자. 절대로 내용을 이해할 생각하지 말자. 이해할 시간 없다. 해가지고 진짜 놀랍게 영어로 된 걸 눈으로 쓱 보고 답 숫자까지 외웠어요. 150 노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토폴로지 짜시오 그것도 막 해가지고 순서를 다 그냥 계속 외워질 때까지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한 5번 정도 볼 수 있더라고요. 1000문제를 5번 정도 보려면 5000문제죠. 딱 3주 꼬박 하고서도 밥 먹는 시간까지 그걸 봤으니까 집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봤어요. 계속. 그래서 안 나가고 보니까 그 정도 볼 수 있더라고요. 5번 봤으니까 한번 시험은 쳐봐야겠고. 근데 응시료가 미국 시험이니까 너무 비싸. 이거 떨어지면 나 우리 엄마 못 봐.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도 전날까지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장에 갔는데요. 시험장에 앉았어요. 그건 컴퓨터 IBT,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CBT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다 찍고 막 실습도 있어요. 막 녹음 나오고 설계하시오 해서 설계도도 짜고 딱 해서 시험을 딱 쳤습니다. 결과 버튼 누르면 바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나와요. 너무 떨렸죠.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래서 결과 버튼을 딱 눌렀어요. 990점 만점에 985점. 그 성적표가 아직도 있습니다. 나왔어요. 하나 틀린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고서 이게 뭐야? 옆방 가서 딱 봤더니 옆방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놀랍다. 옆방은 거기 단체 오신 분들이에요. 어디냐면 컴퓨터 학원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문제만 열라보고서 갔어요. 근데 결과는 저는 하나밖에 안 틀렸고 그 사람들은 몇몇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부터 제 공부법이 조금씩 가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적용해서 또 붙었어요. 또 붙고 해서 겨울방학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자격증 10개를 다 땄습니다. 그러고요, 갑자기 취업이 되겠다는 확신이 서고, 그때부터 친구들은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학교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학교 홍보하려고 언론에 내가지고 또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학교 막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 자존감이 확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나 다 열등감 있다고 했죠. 그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시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자존감, 저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서 고3 3월을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올라가면은요, 뭘 보냐면 학력 평가를 봐요. 학평이라고 하죠.
교육부에서도 보고 서울시에서도 봐요. 근데 처음 해보는 게 서울시였습니다. 딱 봤는데 야, 나는 머리가 좋은가 봐 막 이랬어요. 그때 야,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 그냥 쳐도 국영수 그냥 쳐도 난 1등급 막 그런 자만감이 있죠. 어이 막 얘들아 나 자격증 10개 땄어 임마 나 서울대야 막 이러면서 딱 앉아서 쳤어요. 처음 친 게 몇 등급이라고요? 6등급. 6등급보다 더 아래였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23점 나왔어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외국 자격증 땄냐고요? 아까 말했죠? 외웠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6등급이 나왔어요. 평균. 정말 땀을 흘리면서 쳤는데 어떡하지? 근데 나는 지금 취업보다는 뭔가 공부에 좀 더 소질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해서 야 이제 하면 된다 했는데 공부를 열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는 여기 많이들 인문계나 뭐 과학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공부 잘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뭐 연대 경영학과 수석이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다들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시험 기간 일주일만 더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거 너무 슬퍼서 중간고사 기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서 1등을 한번 했습니다. 금방 떨어져요 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정말 쉬운 그림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책 많이 봤을 텐데요. 저는 그때 중학교 때 리딩 튜터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그림책부터 봐야겠다 해서 그 책을 한 권을 떼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 동안 1회독을 하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끝났어요. 여러분들 단계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고3 때.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3학년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물어봐서 미안한데 영어 잘해요? 그때 저보다 잘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그걸 떼고 이제 중학교 것도 떼고 하다 보니까 20권 정도를 풀게 되더라고요. 그림책들 아주 얇은 것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막 돌리면서 권수를 쌓아가니까 너무 재밌죠. 여기서부터 저는 저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았어요. 한 권 한 권 끝내는 거, 이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수능을 사실 3번 봤습니다. 그 뒤로 연세대학교 갔어요. 네, 서울대는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나빠요. 자,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저는 학과에서 상위 1% 안에 들고, 그리고 누구도 이거 쉽다고 말 안 할 거예요. 이 시험들. 이 쉽지 않은 시험들 6개,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이 6개나 됐습니다. 왜 계속 따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놈이다. 근데요, 여러분들 중에 정상인 없어요. 원래 우린 다 미쳐있는 거거든요. 열등감 속에서. 아까 아들러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 삼았고 지금은 저에 대한 무궁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 거고요. 이건 다 증명이에요. 요즘 하도 구라를 많이 쳐서 저는 다 증거 서류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한테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로도 막 많이 와요. 거짓말 하지 마라. 예, 까봐라. 제가 내가 깔 의무가 있냐 이랬더니 너도 역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깠어요. 찍으세요. 고마워요. 세무사님이시죠? 자, 다 지금 절 보려고 지금 다양한 직업들이 와 계십니다. 자,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낼게요. 제 소개를 빨리 맞춰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하잖아요. 맞죠? 제 자랑만 하고 가면 여러분들 저 새끼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 이제 마무리를 좀 접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계기도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방법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될 수 있고요. 다 비슷합니다. 다 휴먼 빙이에요. 네, 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어디까지나 능력은 다 비슷합니다. 제 IQ도 한 110 정도 돼요. 초등학교 때 쟀을 땐 110도 안 됐어요. 돌고래였어요, 거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주고 싶어서 이 강연 좀 굳이 하자고 했던 거고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더 듣고 싶으세요? 그럼 나중에 따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술 한잔 해야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면요. 이제부터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공부 많이 하시죠? 공부 안 하신 분 있어요, 여기에? 계속 어린이들한테만 눈길이 가네요. 공부 안 하신 분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엄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실. 아까 말한 저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이유는 저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멋진 사람이 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사실. 막 여러 가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은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시장인가요? 이게 중국의 취업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에 지금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가 있죠. 이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나라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조금 더 극단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취업 박람회라고요. 지금 중국의 실업률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인이시죠? 한국인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웃으려고 한 거예요. 죄송해요. 자, 중국에 갔다 오셨죠? 자, 갔다 왔다고 해주세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모두가 다 뭔가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내가 꿈을 꾸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는요, 100명을 이겨야 돼요. 10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야 최소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긴 1000명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얘기를 끊어볼게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공부 왜 해요? 솔직하게. 여기 밑에 답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렇죠.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네, 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그리고요, 초등학교 1, 3학년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요, 지금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뭔가 알게 되는 게 즐거워서 이러죠. 이게 아주 저차원적인 거예요. 1, 3학년. 알게 되는 게 즐거워서 한대요. 여기 그러신 분 있나요? 있어요? 아니죠. 저한테도 누군가 물어봤어요. 강사님, 선생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중독되셨잖아요. 뭐 자격증 취득 컬렉터라면서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미쳤나요? 저는 절대로 공부하는 게 즐겁지도 않고요. 오히려 공부하기 싫습니다. 저보고요, 저기 유토피아로 보내주면은 저 공부 안 하고 빨개 벗고 그냥 뛰어다니고 싶어요. 저는 즐거워서 한다는 거는 거짓말 같아요, 사실. 1, 3학년 때는 즐거워서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고학년으로 올라가 봅니다.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게 뭐예요? 32. 갖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 여기서부터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조금씩 구체화될 거예요. 자, 고등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직업이라는 말 나왔죠? 여기도 취업이네요. 일이라는 게 좀 부각이 되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부모님,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사실 이것도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성인이 있습니다. 여기 성인들이 더 많은데요. 왜 공부하세요? 왜 공부하세요? 뒤에 분도 그렇고. 공부 안 하시나요, 혹시? 자, 보통 이 두 대답이 많았어요. 이거 다 통계니까 믿으셔도 되는데, 시험 합격과 꿈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 직장인까지만 보고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자기 개발을 위해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기서 좀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들 결국에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맞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공부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맞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제 열등감을 없애려는 수단으로도 사용했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야겠다, 시험 봐야겠다, 이거는 다 직업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확실성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실성을 추구하는 성향. 여기 모든 인간들은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으면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확정짓고 내가 뭔가를 좀 뚜렷한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이유예요. 근데 너무 뜬구름 잡죠? 야, 그래, 너 임마 직업 나도 그 얘기 할 수 있어. 그냥 책 괜히 썼구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 상태가, 지금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논문도 얼마 전에 해서 한국은행에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경계가 모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은요, 더 다양해지고 더 다각화된 경쟁 속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은 앞으로 해체될 거고요. 갑자기 미래학자가 됐죠, 제가.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직장은 많이 없어질 거고 평생 직업만 남게 될 겁니다. 자기만의 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직장 들어가시면, 나중에 로펌 가실 거잖아요. 직장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다니실 거예요, 그 직장? 목숨 거실 거예요? 그런 회사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애플이나 아무리 긴 회사도 100년 이상 넘기가 힘들어요. 통계적으로요. 근데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책에다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직업을 만드는 거 너무 좋아. 꿈을 만들어, 비전을 만들어, 막 이러면서 야, 막. 근데 어떻게 만들려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워크넷이라고 봐요. 사실 제가 옛날에 회계법인 있거나 아니면 나와서 이거 관련된 업무를 좀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 하더라고요. 나 직업 설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 이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이 사이트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어린이들 있죠?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엄마 몰래. 엄마한테 말하고 들어가면 엄마가 계속 찝어주려고 할 거예요. 저기 판사, 의사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몰래 한번 들어가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구나. 이걸 찾아보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 직업만 나와 있는 게, 직업 명칭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역량과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연봉이 나와 있어요. 기도했죠, 지금. 연봉. 자, 속마음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그러고 싶어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조금 방법론으로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자,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 책에만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많은 공부법 책들이 있습니다. 뭐 메타인지도 강조하고 막 많아요, 뭐. 근데 이 방법은 경제학에만 나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한 존 내시라는 사람 있죠? 뷰티풀 마인드 보셨어요? 미쳐버리죠? 그 사람이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뭔가 의사결정할 때. 자, 게임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역진기납법,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자,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의 전략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제 책에도 소개는 해놨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게임 이론에서 어떤 걸 가정하냐면, 내가 미래에 어떤 목표를 하나 설정했어요. 목표는 아까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꿀팁 드렸죠? 워크넷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죠? 그거랑 플러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상태, 스테이터스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만드세요. 그 상태에서부터 20년 뒤에 내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뒤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계속 변동성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노미얼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안을 계속 쳐나갈 수 있어요, 가지를. 어떤 얘기냐면 10년 뒤에 내가 만약에 대법관 말도 안 되죠. 자, 뭐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전에 5년 뒤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돼 있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실무수습 마쳐야 되죠? 실무수습 마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로스쿨 가야 되죠?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수능 공부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엄마한테 복종해야 되죠? 맞죠? 자, 어쨌든 그렇게 전략을 백워드 하면서 찾아가는 게 바로 백워드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좀 소개가 좀 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은, 경제학 전공자도 있지만 좋은 점은 이런 방법들을 내 인생 전략,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들이거든요. 이 인생에 적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검색을 꼭 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동기부여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자, 공부의 신들, 막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공부 못했다가 갑자기 잘했어요. 저도 지금 절 보면서 놀래요. 너 맞아? 막 이래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밤을 새고 잠을 줄이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무슨 속이요? 지속에 있어요. 계속하는 힘이 있어요. 자, 제가 작년에 합격수기를 썼다고 했죠. 남들 5년 만에 붙는 시험 1년 만에 붙었다. 합격수기를 썼어요. 그리고 밑에 공무원 갤러리로 누가 퍼가서 욕을 막 써놨어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너무 욕이 많이 달렸는데 거기서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 하루 4시간씩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어려운 시험 붙었다. 이게 말이 되냐? 10시간 충 꺽꺽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의 댓글 달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좀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자, 여러분들 하루에 10시간 공부법이 있고 뭐 18시간 공부법 막 들어봤죠? 가끔 막 방송 보면 20시간 공부해야 된대요, 하루에. 미쳐버려야 된대요, 막. 미쳐갖고 자기가 파괴되는 순간을 봐야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 4시간만 공부하고 붙은 게 팩트고요. 그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거 쉬울 것 같죠? 근데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4시간씩 공부할 자신 있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특히. 저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붙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식까지 하면 술 먹은 상태가 돼요. 만취가 돼서 막 이래요. 그 상태에서 4시간을 무조건 채웠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심지어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믿으세요?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완전 맹신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일 일정한 양을 채우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 내가 일주일 동안 밤 새겠다 그리고 놀겠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근데 이걸 지속하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는 노력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이. 지속하는 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지속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을 참아내겠어 막 고통을 참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일본 놈이에요. 딱 보니까. 일본 놈인데 티처 월드예요. 재능이 없다면 노력하라는 놈이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 자, 왜냐하면 노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한 충격적인 말 딱 했죠. 자, 충격적이세요? 충격적이신가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재능이다, 타고났다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만 봐도 정말 타고난 사람은 제가 1000명 중에 1명 봤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1명 봤습니다. 정말 뛰어나다. 이 사람 천재다는 1명밖에 못 봤고요. 다 비슷해요. 뇌가.
다 까먹고요. 하루 지나면 다 까먹고요. 또 봐야 되고 한 20번 봐도 아리까리해요. 사실 시험장 가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정말 천재는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예일대가 있는데 그 친구 빼고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다? 이것도 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노력이고요. 그리고 노력을 원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공부가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 공부가 재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학원 강의 한참 회계학 강사로 날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 타고난 사람들처럼 저도 공부 재밌게 해주세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공부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재밌어. 절대로 공부를 재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가 계속 게을러지고 이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는 이러면 큰일 나. 난 계속 열등생이야.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돼.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자기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타고나는 건 없다고 했죠? 근데 세뇌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게 노력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원래 노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까 뚱뚱한 거 보셨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맨날 누워서 게임하고요. 맨날 피자 한 판씩 먹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똥 싸러 가는 것도 기어서 가면 돼요. 절대 걷지 마세요. 자, 노력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원래 타고난 노력은 없다고 믿습니다. 제 자체가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이고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저는 제가 딱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삼정 KPMG라는 굉장히 거대 기업,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해봤어요. 회계사로. 저 1년도 안 돼서 뛰쳐나갔습니다. 사표 썼어요. 거기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절 잡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표를 딱 써서 내니까 회계법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회계사님 안녕히 가세요. 저 안 잡으시나요? 노트북은 두고 가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거기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거기서 쳇바퀴 돌리듯이 가만히 있어야지 올라가는구나. 안 그러면 나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인생에서. 자, 공부 얘기에서 계속 인생 얘기로 갔는데요. 이따 공부 얘기는 뒤에 챕터에서 할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게 시험 공부예요. 지식이 완벽을 만드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고 싶으세요?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쓰세요. 시험이랑은 안 맞습니다. 연습이에요, 사실 시험은.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많이 따고 싶죠? 막 시험 붙고 싶죠? 공무원 시험 합격 하고 싶죠? 자, 그러려면 연습하세요, 연습. 계속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고요. 아까 말한 거 있죠? 그거를 습관화될 때까지 지속하세요. 자, 그게 방법이고요.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시면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시간에는 여기 앉아서 공부해야 돼. 왜? 엄마가 시켰으니까. 난 여기 아침 일어나서 8시부터 11시까지는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어 공부하고 시간별로 짜는 습관이 있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우등생 될 수 없습니다. 수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기도 수석이 한 명 있지만 수석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내가 부족할 것 같은 거 위주로 분량 단위로 설정해서 이거 끝내면 기뻐 하고 조금 놀고요. 그랬다가 이거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계획을 빡세게 세우지 마세요.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버티는 놈이 최후의 승자인데 여러분들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상무이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급 되고 싶죠. 뭐 회계법인 나중에 회계사 되면 파트너가 되고 싶죠. 파트너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기가 빼갈 수 있는 돈만 100억이래요. 예, 기사 딸려 나오고요. 예, 회계사에서 최고봉 찍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요, 그거 되는 확률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0.6%래요. 삼성전자 임원이 될 확률 또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21년 걸리고 확률은 0.6%. 자, 그러면 1000명 중에 몇 명이 임원돼요? 입사하면? 6명. 맞죠?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맞죠? 근데요, 되게 쉬운 방법. 제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기누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임원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자, 임원이 되려면 그냥 그 회사에 계속 버티시면 돼요. 아, 지읒 같네. 아이고, 욕하면 안 되죠. 뭐 같네 하면서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버티는 건데 신입사원이요.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뉴스 보시면은요. 1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이 30%예요. 자, 10명이 입사했습니다. 3명이 1년 안에 퇴사합니다. 잘 가 이러시면 돼요. 자, 3년 안에 절반 62%가 떠납니다. 회사를 62%가 떠나요. 62%가.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후에 10에서 15년 정도 사이에 99%가 떠납니다. 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장님 되고 과장님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돌부처다 하면서 그래서 막 재떨이 날라와도 가만히 있고. 자, 그러면 1000명 중에 6명 된다는 임원이 10명 중에 6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왜? 99%는 나갔으니까요. 공부도 똑같아요. 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공부는 이거예요. 제가 회계사 시험만 3년 반을 공부했어요. 회계사 시험은 좀 오래 걸렸어. 방법이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그거 이따 얘기할 건데 1차년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공부 못하겠네. 아유, 나랑 안 맞아 하고서 떨어지는 사람 절반. 또 신규 진입자 있는데 그건 실력이 부실해요. 어쨌든 또 해가지고 또 버텼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탈락. 그때 또 버텼어요. 그리고 또 그 고수들 중에 또 나가는 사람 또 일부. 아니면 붙어서 나가거나 떨어져서 나가거나 또 버텼어요. 3차년도 되면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요령만 조금 더 보태면 합격. 저 연대 경제학과 그 최우등 졸업했잖아요. 자, 그 비결이 뭐냐고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죠? 스카이 가고 싶죠? 비결 알려드릴까요? 저 삼수했어요. 놀랍죠?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예, 버티면. 근데 그 중에서도 버티면서 그냥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무조건 붙는 방법이라고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10회독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번 정도 보면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놀랍죠? 10번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일단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인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좀 소통을 하고자 만든 코너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책에 소개한 방법을 조금 더 제가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 뒤에 배치했냐고요? 다 가실까 봐 중간에.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